안녕하세요. DJ 유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험난한 인생의 굴곡을 보내고 이제는 안정된 삶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한 여성입니다. 저는 제 나이의 사람들보다는 나름 힘든 인생길을 보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시작된 저의 험난한 삶은 아마 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버티지 못해 결국에는 못다 핀 꽃으로 지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말 중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진짜 저에게 피를 물려준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고 느끼며 자랐어요. 저를 낳아준 친부모님은 두 분 다 고등학생일 때 사고를 쳐서 저를 낳았어요.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아서일까요? 책임감이 부족했던 제 부모는 제 나이 5살 때 가차없이 나를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아버지라는 사람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리셨고 엄마라는 사람은 억울하게 혼자서 나를 키울 수 없다며 바람난 남편 때문에 이사단이 났으니 나를 책임지라며 친가에 버린 채로 떠나가 버렸죠. 어린 나이였어도 당시에 어른들이 제 앞에서 하는 말을 저는 전부 다 알아들었고 그때 당시는 이해하지 못했던 말들을 크면서 이해하게 되어 내가 어떻게 부모에게 버림받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조각조각 친부모님의 대화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중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대화가 있었어요. 당신 또 바람 폈어? 당신 인간이야? 아니지. 뭘 물어보길? 그냥 확실해. 당신은 인간이 아니야. 짐승이야, 짐승. 어떻게 그렇게 바람을 수도 없이 펴? 지치지도 않니? 어쩌라고? 내가 왜 바람 피는 줄 알아? 너 꼴 보기 싫어서 바람 피우는 거야. 학생 때는 그냥 뭣도 모르니까 너 만나준 거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넓은 세상으로 나와보니까 예쁘고 괜찮은 사람 너무 많더라. 그러니 내가 바람을 안 피우고 배겨? 이 여자야, 제발 나보고 바람 핀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네가 여자답게 바뀔 생각을 해. 지금은 내가 너 같은 여자랑 같이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하고 자기 꼬라지를 생각해야지 어디다 화를 내고 있어? 저는 이 두 분이 이렇게 싸울 때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보다도 더 저를 힘들고 괴롭게 만드는 대화가 있었죠.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네 애만 아니었어도 나도 세상에 나가서 예쁘고 창창하게 살았어. 왜 이래? 네가? 창창해? 웃기지 마. 너는 평생 이렇게 살 팔자야. 너는 이미 얼굴부터가 글러먹어서 예쁘고 창창하게 못 산다고. 그리고 이 결혼은 나도 싫어, 나도. 그렇게 누가 낳으래? 나는 분명히 낳지 말라고 했다. 자기가 낳아놓고 왜 나한테 책임 전가를 해? 그게 다 네 팔자라 그런 거지. 나도 낳기 싫었어. 왜 이래? 졌다네. 왜 나서는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사는 건지. 짜증나. 엄마와 아빠는 매번 제 앞에서 이런 식으로 싸우셨고 저는 그때마다 세상에서 필요 없는 존재, 있어서는 안 될 존재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 아니 오히려 미움받는 존재, 없어야 될 존재라는 사실에 괴롭고 힘들었었어요. 하지만 제 속을 알 턱이 없던 부모님은 결국 그 싸움을 이어가다 아빠는 바람난 여자와 살겠다며 집을 떠나셨고 엄마 역시 억울하게 자기 혼자 저를 키울 수 없다며 친할머니, 할아버지 집으로 보내버리면서 저는 완벽하게 버림을 받고 말았죠.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을 당시 이미 나이가 들어 노쇠해진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를 키울 수 없었고 당시 우리 친가 쪽에 일찍이 시집와 자리를 잡고 있었던 큰엄마가 저를 데리고 가 키워주셨어요. 큰아빠와 함께 큰엄마는 마치 제가 친딸인 것처럼 키워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큰엄마의 손에 크는 게 좋으면서도 싫었어요. 왜냐하면 큰엄마의 친자녀인 제 친척 언니가 당시 저를 너무너무 싫어했거든요.
친척 언니와 연년생이었던 저는 어린 나이에 언니 눈치를 많이 봤어요. 나이는 어렸어도 이 집에 제가 외부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걸 언니도 느끼면서 약자인 저를 대놓고 많이 괴롭혔습니다. 게다가 친척 언니는 갑자기 생겨난 저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빼앗겼다고 생각했는지 저를 엄청 미워했었어요. 근데 그걸 느낀 큰엄마는 친척 언니를 이해시키면서도 저를 괴롭히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혼을 내셨죠. 그러면서 동시에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런 큰엄마의 노력 덕에 우리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서로 아껴주는 친자매처럼 클 수 있었습니다. 아마 큰엄마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저와 언니는 평생을 앙숙으로 지냈을 거예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큰엄마가 제 편이 되어준 덕에 진짜로 큰엄마를 엄마로 생각하며 잘 지내고 있었죠. 큰아빠 역시 저를 딸처럼 잘 대해주셨고 우리 네 가족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진짜 가족이 되어가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제가 중학생 때 예기치 못한 큰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죠. 그건 바로 큰아빠의 죽음이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큰아빠로 인해 결혼 후 평생 주부로만 사셨던 큰엄마는 큰아빠의 부재가 너무 힘이 들었는지 매일을 괴로워하며 술만 드셨어요. 저나 언니는 처음 보는 큰엄마의 모습이었기에 당황스러우면서도 너무 무서웠었죠. 나 혼자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라고.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렇게 빨리 간 거야, 왜? 나도 따라갈래, 여보. 나도 당신한테 갈래. 급기야 큰엄마는 매일 술을 마시며 큰아빠를 따라가겠다며 울부짖기까지 했고 저는 그런 큰엄마의 모습을 못 보겠어서 저만 없으면 큰엄마의 짐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 싶어 가출을 결심하게 되었었어요. 몰래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가겠다는 간단한 쪽지 하나만 남겨놓고 가출을 하니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든 큰엄마가 미친 듯이 저를 찾아 헤매셨었어요. 당시 언니도 놀래서 큰엄마와 같이 저를 찾아다녔었는데 큰엄마가 거의 실신할 정도로 놀라서 저를 찾아 헤맸었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갈 곳이 없어서 집 근처 놀이터에서 배회를 하고 있었는데 극적으로 그곳에서 저를 찾은 큰엄마와 함께 우리 둘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는 펑펑 눈물을 쏟아야 했습니다. 너 미쳤어? 집을 왜 나가? 아무리 내가 너한테 못난 모습 보였었기로서니 이렇게 나가버리면 이 엄마는 어떡하라고? 내가 너 없이 어떻게 살아? 너 진짜 혼나야겠다. 엄마 걱정을 이렇게 시켜? 그럼 어떡해? 엄마가 힘들어하는데 짐덩이인 내가 나가야 엄마가 편해질 거 아니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다시는 엄마가 안 그럴게. 네가 왜 나한테 짐덩이야? 절대로 아니야. 너는 나한테 선물이야. 그냥 알아서 굴러 들어와준 복덩이라고. 엄마가 미안해. 우리 딸 엄마 때문에 상처받았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다시는 네 앞에서 못난 모습 안 보일게. 약속할게. 엄마 그럼 앞으로 술 마시지 마. 아빠한테 가겠다고 혼자서 말하지도 마. 무서워. 아빠처럼 엄마도 우리 두고 가버릴까 봐 무서워. 우리 버리지 마, 엄마. 나 버리지 마. 나 이제 혼자 되기 싫어. 버림받는 거 싫어. 저는 처음으로 제 속 이야기를 쏟아내며 큰엄마 품에서 엉엉 울었고 큰엄마는 그런 저를 달래주며 역시나 펑펑 우셨죠. 그렇게 눈물의 상봉 이후 우리는 오히려 더 한층 가까워졌고 다행히도 큰엄마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누구보다 열심히 우리를 키우기 위해 악착같이 사셨습니다. 수산시장에서 어렵게 자리를 얻어 생선 팔아가며 우리 자매를 남부럽지 않게 키워주셨죠. 그런 엄마를 위해 저도 열심히 공부를 했고 끝내는 변호사가 될 수 있었어요.
변호사로 어느 정도 괜찮은 로펌에 취직을 하고 첫 월급을 받았을 때는 저한테 쓰지 않고 평생 나를 키우기 위해 고생한 엄마한테 먼저 모두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한 가지 행동을 하셨고 그건 전혀 생각지도 못한 행동이었답니다. 바로 제가 드린 월급을 예쁜 보석함에 담아 귀하게 보관을 하시는 거였죠. 저는 그 꿈 알리면서 쓰시라고 타일렀지만 끝내는 그 귀한 돈을 쓸 수 없다면서 엄마는 보물상자로 만들어 예쁘게 꾸며서는 보관을 하시더라고요. 엄마, 이거 쓰시라고 드렸더니만 왜 상자에다가 모셔놓고 있어? 앞으로는 매달 내가 용돈 드릴 거니까 이것도 가지고 있지 말고 써요. 아, 싫어. 절대로 안 돼.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쓰니? 이게 어떤 돈인데? 우리 딸이 첫 월급 타서 가지고 온 돈인데 어떻게 함부로 쓸 수 있겠어? 이건 엄마가 이렇게 예쁘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너 결혼해서 애 낳으면 내 손주한테 자랑할 거야. 너네 엄마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예쁜 짓을 했었다고. 이게 바로 귀하디 귀한 네 엄마 인생 첫 월급이라고. 아이고 참, 우리 엄마도 극성이야, 극성. 내가 진짜 못 살아. 그래도 앞으로 내가 용돈 드리는 건 이렇게 모셔놓지 말고 꼭 써요. 알았죠? 물론이지. 이건 네 첫 월급이니까 귀해서 그렇지. 앞으로 용돈 주면 그건 또 내가 열심히 써줘야지. 엄마 용돈 많이 줘, 우리 딸. 뭐라고요? 하여튼 우리 엄마 때문에 못 살아. 우리는 이 대화를 하면서 한바탕 기분 좋게 웃을 수 있었고 그때부터 저는 매달 큰엄마에게 용돈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큰엄마는 말만 용돈을 많이 달라고 하셨을 뿐이지 그건 역시 쓰기 아깝다면서 그대로 매번 저축하기 바쁘셨죠. 그래도 나름 이제야 자식 노릇하면서 큰엄마에게 보탬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이제는 큰엄마를 호강시켜 드릴 수 있게 되어 정말 행복했죠. 그렇게 큰엄마에게 자식 노릇도 톡톡히 하고 직장생활도 적응을 잘해 안정을 찾았을 때 결혼을 약속하게 된 사람이 생겼어요. 제가 결혼할 그 사람은 연애를 하는 내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한 1년 정도 연애를 하고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그때까지도 예비 남편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거기서 오로지 문제가 되는 사람은 예비시모였습니다. 예비시모는 제가 변호사인 걸 아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제 결혼 상대자는 일반 중소기업 다니면서 그리 많은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예비시댁 쪽에 인사를 처음 드리러 갔을 때 저는 솔직히 좀 당황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비시모가 제가 당황할 수밖에 없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래요. 우리 아가씨는 부모님은 어떻게 되시나? 뭐 하시는 분들이신가? 네, 아버지는 제가 중학생 때 일찍이 돌아가셨고 그 후로 어머니께서 수산시장에서 생선 장사 하시면서 저랑 언니 키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셔요. 제 말에 예비시모는 표정이 싹 굳더니 탐탁지 않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하지만 그 표정은 이내 당황스러울 정도로 환해지게 되었죠. 그건 바로 제 직업을 듣고 난 이후였습니다. 어머, 그래? 어머니 혼자서 고생하셨겠네. 아유 참 생선 장사라니. 그럼 우리 아가씨는 지금 뭐 하고 있어? 네, 저는 지금 변호사 하고 있습니다. 살짝 굳어 있었던 예비시모의 표정은 제 직업을 듣자마자 화색이 돌면서 거의 급발진하는 것 마냥 신나서 말을 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어머나, 변호사라고? 아이고, 변호사라니. 경사났네, 경사났어. 우리 아들이 아주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네. 어디서 이런 예쁜 변호사 아가씨를 데리고 왔을까? 아유, 잘 왔어. 우리 집안에 시집 오면 이 어머니가
잘해줄게. 아이고, 어쩐지. 처음에 딱 봤을 때부터 풍기는 게 달랐다니까. 근데 역시나 변호사라니. 복덩이네, 복덩이야. 내 인생에 변호사 며느리를 다 보고 이게 웬 횡재야? 저를 보며 변호사 며느리 2개 생겼다면서 엄청나게 좋아하는 예비시모를 보면서 저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그래도 싫어하는 것보단 나았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죠. 근데 이 황당한 예비시모로 인해서 어이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한참 일을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예비시모가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갑자기 어디론가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셔요? 얘 아가, 너 퇴근할 시간이지? 괜찮으면 혹시 퇴근하면서 나 좀 데리러 와줄 수 있니? 내가 지금 술에 취해서 머리가 너무 어지러운데 우리 아들은 야근이라고 올 수가 없다고 하네. 마침 내가 너희 회사 근처에 있는데 좀 와줄 수 있어? 네? 아, 지금이요? 그래, 그럼 지금이지 내일이겠니? 너는 머리도 좋은 애가 왜 2번 말하게 만들어? 내가 지금 너네 회사 근처에서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한잔 했는데 취기가 돌아서 어지럽네. 그러니까 네가 나 좀 데리고 가다오. 아,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곧 퇴근하니까 그리로 갈게요. 저는 솔직히 좀 결혼 전부터 갑자기 부르는 이 상황이 어이없고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술에 취했다는 예비시모를 외면할 수는 없어 모시러 갔어요. 근데 가자마자 그곳에 간 걸 후회해야 했죠. 왜냐하면 거기서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해야만 했거든요. 예비시모는 제가 오길 기다리면서 밖에 마중 나와 있다가 도착하니 막무가내로 주차를 시킨 다음에 저를 갑자기 끌고는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자리에 앉히고는 모임을 갔던 지인들에게 변호사 며느리라며 자랑을 해댔습니다. 자, 다들 인사해. 내 변호사 며느리. 예, 너도 인사해라. 여기는 내 고등학교 때 동창생 애들인데 내가 변호사 며느리 보게 생겼다니까 다들 궁금하다고 난리를 쳐서 너를 좀 불렀어. 이해하지? 자, 어때? 변호사 며느리 실물로 보니까. 우리 며느리 월급도 아마 엄청 받을걸? 아주 복덩이야, 복덩이. 연봉이 한 7천쯤 되니? 그치? 아니다. 그 로펌이 꽤나 큰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1억을 넘어. 아유, 우리 며느리 능력 있다니까 정말. 어머나,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 그럼 오늘 여기 좀 싸. 한턱 내야겠네. 변호사 며느리가.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비시모도 뻔뻔하지만 고등학교 동창생들이라는 그 아주머니들도 진짜 뻔뻔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너무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 찬물 끼얹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 고급 소고기집에서 모임을 가진 그 사람들의 밥값을 계산해야 했어요. 너무 하기 싫었지만 완전 강제이기는 해도 처음 예비시모 지인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자리이기도 했기에 차마 내키는 대로 할 수 없어 그날은 가만히 받아줬습니다. 결국 밥값만 50만 원 이상이 나갔죠. 하지만 그대로 참고 받아줬다가는 이후에는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처음에는 아예 쐐기를 받기 위해 집에 모셔다 드린 후에 차에서 내리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오늘 같은 자리에 저한테 사전에 말 한마디 없이 갑자기 부르신 거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심지어는 거짓말로 저 부르셨죠. 저는 이런 자리 많이 불편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아직 제가 정식 며느리도 아닌데 사람들 앞에서 제 연봉 말하고 직업 자랑하시는 것도 불편합니다.
정식 며느리여도 그건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저 결혼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그만큼 많이 당황스럽고 힘들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 삼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니? 자리가 많이 불편했구나. 그래, 알았다.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네. 너무 나만 생각했구나. 다시는 안 그러마. 저는 일부러 더 사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예비시모가 따끔하게 들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예비시모는 제 말에 뜨끔했는지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얼굴 표정에는 기분 나쁜 티가 팍팍 났었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분명히 예비시모의 잘못이 맞았고 제 입장에서 정당한 말을 한 거였기 때문에 아랑곳하지 않았죠. 무엇보다 실제로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정말로 결혼을 다시 한번 고려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다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효과가 제대로 있었는지 그날 이후로 예비시모는 자기 아들 결혼이 파토날까봐 저한테 엄청 잘하면서 막 알랑방귀를 뀌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 점심시간이 되어 밥 먹으러 나가려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인물이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건 바로 예비시모였고 예비시모는 제 것뿐만 아니라 회사 사람들이 먹을 초밥 도시락을 다 사와서는 싹 돌리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저 김현희 변호사 예비 시어머니 될 사람이에요. 아유, 우리 예비 며느리가 평소에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한다고 해서 제가 실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찾아왔네요. 다 같이 드실 것까지 넉넉하게 사왔으니 오늘 점심은 이걸로 든든하게 드세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그때의 실수를 만회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결혼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망의 상견례가 되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제가 예비 시모와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있을 때마다 예비 남편은 끝까지 제 편을 들어주었고 그 덕에 예비 시모의 설레발을 멈출 수 있었기에 이 결혼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끝내는 겨우 잡아온 그 인연의 끈을 그 자리에서 잘라내고 바로 손절하게 될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죠. 우리는 결혼 전에 집 사정에 대해서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상견례장에서 예비 시부모가 있는 앞에서 큰엄마가 저를 부모를 대신해 키워줬다는 말을 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솔직하지 않으면 거짓 결혼을 한다는 찝찝한 생각이 들었기에 안 할 수가 없었죠. 근데 반응이 말이죠.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저희 딸을 사부인께서 많이 예뻐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남의 자식 그렇게 예뻐해 주기 쉽지 않은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아이 결혼해서도 계속 그렇게 예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어머나, 당연하죠.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냥 저는 처음 보자마자 제 딸 같았어요. 앞으로도 예뻐할 테니 걱정하지 마셔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놓이네요. 그래서 말인데 애들 결혼 전에 드릴 말씀이 있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실은 제가 이 아이 친엄마가 아닙니다. 이 아이가 친부모는 원래 따로 있었는데 어릴 때 사정이 있어 같이 못 살고 큰엄마인 제가 데리고 와서 살게 되었네요. 그래도 저한테는 친딸이나 다름없는 아이예요. 같이 살면서 언젠가는 알게 될 이야기일 것 같아 이렇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좀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당황스럽게 만들어 죄송하네요. 그래도 결혼 전에는 아셔야 할 것 같아 미리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큰엄마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내가 본인의 친딸은 아닐지언정 본인의 딸임에는
다름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을 하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누구나 들어도 당황할 만한 이야기이기는 해서 그런지 시댁 역시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내 당황스럽다는 걸 그대로 표현을 하기 시작했죠. 네? 큰엄마요? 아니, 그럼 친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외부모인 것도 모자라 이 아이가 그럼 원래는 고아였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거예요? 저희 큰엄마는 누가 들어도 진정성 있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 뒤로 솔직히 당황은 했을지라도 따뜻한 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예비 시모나 예비 남편은 정말이지 간이고 쓸개고 모든 것을 다 내줄 것처럼 저한테 그렇게 대했었거든요. 하지만 예상하며 기대했던 따뜻한 말과는 정반대로 충격적인 말이 예비 시모 입에서 나오면서 오히려 더 당황을 한 건 저희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황한 걸 고스란히 드러내며 물었죠. 어머님, 제가 외부모였던 것도 모자라 천하의 고아였다는 게 이 결혼에 문제가 되는 건가요? 당연하지! 문제가 되고 말고 너는 가정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서 그러니? 나 참 기가 막혀서. 아니, 그럼 지금까지 그걸 감쪽같이 속이고 내 아들을 만나왔단 말이야? 천하의 고아가? 기가 찬다, 기가 차. 얘, 너도 모르고 있었어? 너도 속은 거야? 아니, 나는 결혼 약속하기 전에 들어서 알고 있었지. 근데 이걸 여기에서 터뜨려 버릴 줄은 몰랐는데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지. 꼭 그걸 지금 말씀하셨어야 했습니까? 결혼 다 하고 말씀하셔도 늦지 않았잖아요. 저는 예비 남편에게서 나오는 반응을 보며 예비 시모 때보다도 훨씬 더 당황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 두 귀를 의심해야 할 정도였어요. 어이가 없게도 예비 남편은 그 자리에서 이 사실을 말한 우리를 나무라더라고요. 당신 뭐야 지금? 이걸 그럼 결혼 후에 말을 했어야 했다고? 결혼 전이든 후든 어차피 말할 거 타이밍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니? 그리고 어머님,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요, 그 누구보다도 사랑받으면서 컸고 가정교육 훌륭하게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혼나야 할 때 따끔하게 혼나고 칭찬받을 때 확실하게 받으면서 남부럽지 않게 컸다고요. 그러니까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는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화가 나면서 이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뭔 줄 아세요? 그 다음 예비 시모의 뻔뻔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100번 양보해서 너 가정교육 잘 받았다고 칠게. 근데 이렇게 된 이상 확실하게 정할 건 정해놓고 이 결혼 해야겠어. 저는 어처구니 없게 나오는 예비 시모를 보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나 하고 구경하는 심정으로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개소리를 너무 정성껏 하니 그 꼴이 우스워 웃음이 다 날 지경이더라고요. 천하의 고아인 너! 내가 100번 양보하고 아량을 베풀어서 내 아들이랑 결혼시켜 줄게. 근데 대신에 조건이 있다. 자, 사돈 잘 들으세요. 혹시나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앞으로 얘네들 결혼하게 되면 내 아들 처가살이 시킨다거나 내 변호사 며느리 돈 가지고 뭐 공짜로 누릴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으실 거예요. 결혼하기 전부터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 보니까 생선 팔면서 꼴엔 변호사 딸 뒀다고 엄청 기세가 등등한가 본데 친엄마도 아니면서 빌붙고 사는 건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 변호사 며느리 돈 가지고 뭐 인생의 호사를 누린다느니 그딴 희망은 당장 접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감히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저는 너무 열이 받아 그 자리에서 예비 시모에게 말했죠. 감히 우리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혹시 미쳤어요?
아직 내 시모도 아닌 게 어디서 시모 행세를 하고 시모 노릇을 해요. 저는 물불 안 가리고 말을 하면서 예비 시모에게 따졌고 그 예비 시모는 제가 화를 내니 덩달아 열이 받은 듯 했습니다. 근데 더 어이없는 건 예비 남편이었죠. 당신 앞으로 시어머니 될 분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솔직히 우리 엄마 말이 뭐가 틀렸는데? 진짜 부모도 아니면서 그럼 진짜로 부모 대접 받으면서 살려고 하셨대? 나도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리고 왜 멍청하게 이 사실을 지금 말을 하냐고. 이렇게 될 게 뻔한데. 무슨 좋은 소리를 기대한다고 미련하게 자기가 고아인 걸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있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아휴, 진짜 답답해서 원. 막말로 나도 싫더라. 나도 당신이 고아였다고 하니까 정이 뚝 떨어지는 걸. 겨우 변호사 타이틀 하나 보고 참았는데 우리 엄마는 더 하겠지. 미친 듯한 예비 남편의 말에 저는 상종 못할 인간들이라는 생각이 확연하게 들었어요. 어차피 예비 시모가 고아니 어쩌니 막말을 퍼부을 때부터 파혼을 결정한 상황이었기에 저는 이제 가만히 들어주는 타임은 끝났다 싶어 바로 얘기해버렸습니다. 미친, 웃기고 있네? 뭐? 내 변호사 타이틀을 보고 참아줘? 미안한데 내가 언제 너 보고 참아달라 그랬니? 그럼 지금까지 내 타이틀 하나 붙잡고 싶어서 내 앞에서 그렇게 알랑방귀를 살살 끼었다는 거지? 참 불쌍한 인생이다. 불쌍한 인생이야. 진짜 역겨워. 너나 너네 엄마나 너무너무 역겨워. 저기요 아줌마, 내가 하나도 안 미안한 말 좀 할게요. 당신이야말로 자식 교육 제대로 시켜. 돈에 권력에 눈 멀어서 자존심 다 굽히면서 살게 하는 게 당신의 교육 방식이야? 하찮아서 못 봐주겠네. 나 당신 아들이랑 결혼할 마음 없어. 고로 당신이 내 시어머니가 될 일도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그따위로 우리 엄마 무시하는 말 짓거려봐. 가만 안 둘 테니까. 저는 화를 주체를 하지 못하고 인간 같지도 않아 보이는 그들에게 화를 내며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파혼까지 선언할 줄은 몰랐는지 예비 남편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자기야, 파혼이라니. 그냥 약간 다툼 한 번 한 것 가지고 파혼을 말하면 어떡해. 알았어, 자기야. 미안해. 장모님께 함부로 말한 거 미안하다고. 나도 순간 화가 나서 말이 헛나와 실수한 거니까 한 번만 봐줘.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좋았는데 이깟 일로 파혼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왜 말이 안 돼? 지금까지 좋았던 거 지금 이 한 방으로 다 망가졌는데 너는 말로 사람 죽이고 말로 천냥빚 갚는다는 말도 모르니? 하여튼 나는 너랑 결혼할 생각 싹 사라졌으니까 다시는 보지 말자. 내 인생에서 꺼져! 제 말에 급기야 예비 남편은 제 다리까지 붙잡고 애원하고 늘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미 저는 마음의 결정이 끝난 뒤였기 때문에 큰엄마를 모시고 나가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리는 예비 남편을 보면서 이때 예비 시모는 오기가 생겼는지 저를 붙잡지도 않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관도라 관도. 결혼 엎어! 부모도 없는 게 볼 거라고는 변호사 직업밖에 없으면서 감히 내 아들을 차? 됐어! 관둬! 예, 내가 너 선짜리 몇 개 들어온 거 거절해 놨었는데 거기 나가라. 네가 변호사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아주 집안 좋고 직업 좋은 여자들한테서 선짜리가 막 들어오더라. 내가 정을 생각해서 그냥 결혼시키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 그냥 파혼해. 오히려 잘 됐지. 부모 온전히 있고 직업 좋은 여자한테 장가 가. 아주 좋은 기회 생긴 거다. 예비 시모의 말에 예비 남편은 저를 붙잡다가 마지못해 놓아준다는 듯이 수긍을 하고는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진짜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요. 그 뒤로 저는 그대로 파혼을 했고 큰엄마는 본인 때문에 제가 파혼을 당한 것 같다며 굉장히 미안해하셨어요. 딸, 미안해. 엄마 때문에 파혼 당한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안 좋네.
우리 딸한테 엄마가 걸림돌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안 편해.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리고 걱정하지 마. 절대로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오히려 결혼 전에 이사단이 나서 다행인 거지. 결혼하고서 그랬어 봐. 괜히 내 등분만 더러워질 뻔했잖아. 결혼 전에 똥차 제대로 알아보고 버려서 다행이야. 오히려 고마워요, 엄마. 그리고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엄마가 자랑스러워. 앞으로 또 그 인간들처럼 엄마 무시하는 인간들 나오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엄마도 약한 소리 하지 마요. 알았지? 그래, 알았어, 내 딸. 이제 안 좋은 일 지났으니 좋은 일 있을 거야. 더 좋은 인연이 나타날 테니 기다려보자. 저는 저한테 미안해하는 큰엄마를 달래드리고 그 뒤로도 씩씩하게 잘 지냈습니다. 오히려 한바탕 하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해 조금의 미련도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좋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그 인간들을 잊고 제 일상을 평범하게 또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굴러들어온 떡이라는 게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일까요? 저와 큰엄마를 대차게 무시하고 떠나갔던 그들이 알아서 참 교육을 당해주던 것 있죠? 상견례장에서 아주 기세가 등등하게 그 자리를 떠났던 인간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정확히 8개월 만에 다시 저를 찾아와 애원하며 구걸을 해댔답니다. 그날도 저는 일을 하고 있었고 한참 바빠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예약도 없이 누군가가 저를 찾아왔고 그 인물들로 인해서 저는 깜짝 놀라야 했죠. 네, 바로 인간 같지도 않았던 전 예비 시모와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뭐예요? 여기는 왜 찾아오셨죠? 무슨 볼일이 남았다고 갑자기 저를 찾아와요? 자기야, 우리 좀 도와줘. 아니, 나 좀 도와줘. 나 지금 큰일 났어. 지금 가진 거 다 털리고서 노숙자 되게 생겼다고. 그래, 아가. 미안하다. 내가 너무 미안했어. 그러니까 제발 우리 사정 좀 들어주면 안 될까? 우리 좀 도와줘. 우리가 지금 많이 곤란한 상황이야. 누가 자기고 누가 아가예요? 서로 관계 정리하고 끝난 지가 언젠데. 도대체 얼마나 두꺼운 철판을 가져야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진짜 어이가 없어 말도 안 나오네요. 당장 나가요. 저는 들을 가치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아서 그들을 제 업무실에서 내보내려는데 그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자기 사정들을 막 말하기 시작했어요.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는 상황에 저는 솔직히 너무 놀라웠고 기가 찰 수밖에 없었죠. 상황인 즉슨 저랑 파혼을 하고 난 전 예비 남편은 실제로 변호사 직업을 가진 여자와 선을 봤었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는 대형 로펌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집안까지 빵빵하니 몇 번 만나보지도 않고 바로 결혼을 약속했던 거였죠. 전 예비 남편이나 예비 시모는 집안도 빵빵하고 능력까지 있는 여자를 들이게 되었다며 신이 나서 속전속결로 결혼을 약속했었는데 그 결혼은 조건이 있는 결혼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 여자가 다니던 로펌에서 나와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려고 했었는데 그때 보탬이 되어달라고 했던 거였죠. 전 예비 시모와 전 예비 남편은 그저 스펙 좋은 여자인 것에만 홀랑 넘어가 집 담보 대출에 차까지 팔아서 돈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그들은 그 돈을 돌려받을 수도 결혼을 할 수도 없었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 여자는 수법이 아주 센 사기꾼이었거든요. 돈을 보내주자마자 그 여자는 잠적을 했고 그제서야 알아보니 그 부모라는 사람도 대형 로펌도 모두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 부모라는 사람은 알바를 쓴 것 같았고 대형 로펌은 동명이인이었던 모양이었어요. 결국 돈은 돈대로 다 빼앗기고 빚까지 생긴 그들은 사기죄로 그 여자를 고소했지만 그쪽은 베테랑 사기꾼이라 법적으로 쏙쏙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잡아낼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그 여자는 비싼 변호사들까지 선임해서 사기죄를 막아섰기 때문에 이겨낼 재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대로 물러날 수 없었던 그들도 변호사까지 써가면서 재판을 이어가고 싶었지만 자기들 전 재산도 다 쓰고 빚까지 생긴 터라 변호사 구할 돈도 없어 그 두 인간들은 저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또 심지어 이미 국선 변호사를 선임했었지만 그것도 다 진 상황인지라 의지할 때라고는 저밖에 없었던 거였었어요. 그래서 뻔뻔하게 저한테 찾아와 도와달라고 애원을 하며 구걸을 했던 거였죠. 하지만 저는 그들을 도와주지도 않았고 그대로 매몰차게 내몰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분수껏 살아야지. 자기들 능력은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여자 덕볼 생각이나 하니 그 꼴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수입료가 얼마나 센데 나보고 도와달래? 내가 도와주면 뭐 공짜로 도와줄까 봐? 어림도 없지. 나는 당신들 도와줄 생각도 없고 앞으로도 영영 보고 싶은 마음 따위 없으니까 당장 내 사무실에서 나가요. 안 나가면 바로 영업방해죄로 고소해버릴 거니까. 저는 지금까지 상대해준 것만 해도 충분한 아량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가차없이 내보내버렸어요. 꿋꿋하게 그들은 울면서 애원했지만 끝까지 아랑곳하지 않았죠. 결국 그들은 저한테 쫓겨난 뒤로 예상했던 대로 역시나 패소를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도 없게 되었고 빚만 잔뜩 생겨서는 지금은 연애니 결혼이니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도 못하면서 빚만 갚으며 살고 있다는 소식만 건너서 들었답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들이 저질러버렸던 일들은 전 예비시부도 모르게 했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다 발각된 전 예비시모는 그대로 이혼까지 당해서 지금은 자기 아들이랑 둘이서 살고 있는 듯 했죠. 무엇보다 그 빚이 다 본인들 이름 앞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갚아 나가기 위해 전 예비시모까지도 일을 하고 있는 듯 했어요. 이것도 알게 된 게 너무 웃긴 게 그렇게 알아서들 참교육을 당해준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이 너무 힘들었는지 이번에는 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찾아갔더라고요. 그게 누군지 알면 여러분들도 진짜 기겁을 하실걸요? 그건 바로 저의 큰엄마였답니다. 전 예비 남편은 결혼 전에 그래도 저한테 잘 보이겠다고 저희 큰엄마한테도 종종 찾아가서 알랑방귀를 뀌었었기 때문에 번호도 가지고 있고 사는 곳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여태 안 까먹고 있었는지 어느 날 불쑥 큰엄마 집으로 찾아왔었다고 하더라고요. 큰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문을 열어줬는데 문 앞에 전 예비시모와 전 예비 남편이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구걸을 하더랍니다. 장모님, 제가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뒤늦게나마 사죄드리러 찾아왔습니다. 장모님, 제가 진짜 큰 무례를 저질렀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앞으로 다시는 그렇게 무례하고 무식하게 행동하는 일 없을 겁니다. 그러니 저와 저희 어머니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위로 그리고 사돈으로 받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사돈. 제가 미안했습니다. 사돈이 얼마나 귀하게 키운 딸인데 제가 그걸 몰라보고 그때 그렇게 무례를 저질렀네요. 참 면목이 없습니다, 사돈. 이제라도 우리 잘못을 깨달았으니 우리를 부디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며느리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은 집도 절도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아야 할 판이에요. 그러니 제발 아량을 베풀어 주세요. 전 예비시모는 닭똥 같은 눈물까지 흘리며 온갖 불쌍한 척은 다 하면서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다짜고짜 찾아와서는 이번에도 자기들 할 말만 하는 인간들을 보면서 저희 큰엄마는 크나큰 환멸을 느꼈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원래 그분이 그러시는 분이 아닌데 진짜 대박적인 일을 벌이셨더라고요. 그게 무슨 일인 줄 아세요? 아마 여러분들 들으시면 바로 배꼽 잡고서 웃으실지 몰라요. 당시 큰엄마가 했던 대박적인 일은 바로 본인 주머니에 있던 1,000원짜리 지폐 2장과 100원짜리 동전 6개를
그들에게 뿌려버리는 일이었죠. 옛다! 이것들아! 이게 내 아량이다. 어떻게 그 난리를 쳤던 인간들이 뻔뻔하게 나한테 구걸을 하러 올 수가 있을까? 그래, 알았다. 내가 아량이 깊고 넓은 사람이니 자비 베풀어 주마. 자, 내가 당신들한테 줄 수 있는 자비가 딱 그만큼이야. 그 2,600원 가지고 가서 필요한 데 쓰던지 새 아내, 새 며느리를 구하던지 알아서들 해.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얼굴을 들이밀길. 뻔뻔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내 딸 변호사인 거 알지? 한 번만 더 찾아왔다가는 내 딸한테 다 일러 바쳐서 온갖 법으로 다 걸리게 만들어 혼쭐을 내줄 테니 어디 그 꼴까지 당하고 싶으면 다시 한 번 더 찾아와봐. 큰엄마는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쳐주고는 그들을 내몰고 문을 쾅 하고 닫아버리셨다고 했어요. 이 얘기를 전해 듣는데 진짜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완전 제대로 폭소를 했답니다. 결국 그들은 저희 큰엄마한테까지 내쫓겨 완전히 신세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죠. 그 뒤로는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네들이 큰엄마에게 직접 찾아와 상황을 말해주고 난 그 이후로는 아예 마주치질 않았으니 알 길이 없었죠. 근데 사실 궁금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제발 내 귀에, 내 눈에, 내 인생에 더는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일 뿐이에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그 최후의 2,600원 사건이 벌써 7개월 전 이야기인데요. 역시 사람은 분수껏 살아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었어요. 마지막 큰엄마의 통쾌한 복수에 속이 다 뻥 뚫리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저는 그들을 완전히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있었죠. 저희 큰엄마도 진짜 그때 바지 주머니에 2,600원이 있었던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른다며 지금도 한 번씩 웃으면서 그때 이야기를 하곤 해요. 여러분, 진짜 제 경험을 보면서 여러분도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사람은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하고 자기 분수에 얼토당토 않는 욕심이나 허세 부리지 말고 그저 감사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요. 저는 솔직히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그래도 그 경험을 통해서 값진 교훈을 얻을 수 있었어서 나름 잘 넘길 수가 있었답니다. 자, 그럼 그 이후에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 이후에 전화위복이 되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그때 당시 예비 남편과 헤어지고 나서 오히려 같은 로펌에 있는 선배 중에 정말 존경할 만한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와 인연이 되어 지금은 결혼을 한 지 2개월이 되었답니다. 1년 정도 연애를 하고서 바로 결혼했는데 이 남편은 저희 엄마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가정적이고 효자면서 저를 진짜 자기보다도 끔찍하게 아껴주는 가정적인 남자라 사랑까지 받으며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심지어 지금의 제 시부모님께는 연애 초반에 처음부터 남편한테도 두 분께도 큰엄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또 진지한 이야기까지 오갔다가 또다시 같은 문제로 상처를 받게 될까봐 두렵기도 했고 같은 일이 반복돼서 일어나는 건 끔찍하리만큼 싫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저는 정말 마음 깊은 곳까지 따뜻해지는 감동적인 반응을 볼 수 있었답니다. 아이고, 너한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얼마나 속이 상하고 힘들었니? 그래도 큰어머니가 참 훌륭하신 분이라 다행이다. 그러니 그런 훌륭한 분 밑에서 자란 너도 이렇게 훌륭하게 클 수 있었겠지. 이제는 살면서 부족했던 아버지 자리까지 우리가 다 채워줄게. 용기 내서 말해줘서 고맙다, 아가. 그래, 혹여나 살면서 내 아들놈이 너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면 나한테 다 일러라. 내가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니. 이어서 제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면서 말없이 위로를 해주었죠. 그제서야 저는 이제 진짜로 나를 사랑해주는 또 다른 가족을 만나게 되었구나 싶어 감격스럽기까지 했어요.
그 뒤로 실제로 결혼을 하면서도 시부모님은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 주셨고 저희 큰엄마한테도 정말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양가는 사돈끼리여도 자주 모여서 같이 밥도 먹으면서 너무나 잘 지내고 있답니다. 여러분, 저야말로 진짜 똥차가고 벤치 만난 인생 아닌가요? 이런 걸 바로 전화위복, 전세 역전이라고 하죠.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예정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만약 단번에 끊어내야 하는 인연이 있으시다면 더 상처받기 전에 빨리 끊어내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실 거거든요. 그걸 그대로 삶으로 실천하고 이제서야 비로소 행복해진 저는 앞으로 남은 인생의 행복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요. 저의 앞날을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